서울에 있는 한 예술대학. 지난 7월 이 학교 직원 A씨는 중국 유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칙이나 모집 요강에도 없는 돈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중국인 학생을 대학원에 추천하려 했던 교수가 별도의 수수료 얘기를 듣고 놀라서 연락해온 겁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이거 알고 있었냐? 지금 이거 너무 큰 일이고 다른 학생들도 혹시 돈 이렇게 내고 왔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확인한 결과 이 학교에 2020년부터 입학한 중국 유학생들이 문제의 돈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석사과정은 12,000위안,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은 15,000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이 돈은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C 교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유학생들은 C 교수가 공식 수수료라면서 학교에서 발급한 문서까지 제시하자 송금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자기는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에 입학 수수료 수출이 공식 수수료 수출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팀장 직인이 찍혀 있었고 현행법상 학교가 받은 기부금이나 수업료 등 모든 비용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별도 법인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학사 업무인 것이고 엄격한 회계 구분에 따라서 교비 회계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돈을 내고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은 15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C 교수는 SBS 취재진에게 학교와 공식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현지 기관이 자신에게 국내 에이전시 업무를 부탁해 이를 맡아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되면 20%는 현지 기관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학교 업무에 쓰거나 학교에 기부했다며 지난 7월부터는 다른 회사가 에이전시를 맡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는 몰랐다며 C 교수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또 다른 학교 직원 B씨는 심사위원이 아닌 C 교수가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 전형에 관여한 정황을 SBS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점수를 뭐 변경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단가를 변경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해서도 안 되고 알았다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점수가 나중에 변경돼 있는 걸 봤습니다. A씨는 C 교수가 사전 평가를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입시할 때 영상을 하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받고 이 사람 합격, 이 사람 불합격. C 교수는 SBS 취재진에게 자신도 음악가인 만큼 영상으로 수준을 판단했다며 형편없는 지원자는 커트하고 통과하면 예비 입학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한 중국 유학생이 지난해 6월 3일자로 발급받은 입학 예정 통지서입니다. C 교수가 말한 예비 입학서로 국제교류처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 유학생 모집 요강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가 서류 접수인데 이 기간에 예비 입학서를 받은 겁니다. C 교수는 우수한 지원자가 다른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고 학교 측은 이러한 문서 발급이 중국, 러시아 등에선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C 교수가 수수료부터 예비 입학서까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 규정엔 대학이 유학원으로부터 금전 수수료 등을 받고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정의 직접 적용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하지 않았나 약간 의심은 듭니다. 학교 측은 C 교수가 개인 계좌로 받은 수수료를 교비회계로 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감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대학원 입학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에게 모집 요강에도 없는 수수료를 우리 돈으로 한 명당 250만 원 안팎씩 받아온 서울의 한 예술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일은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과 달리 1년치 등록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유학생이 입학 후 한 학기 만에 자퇴를 만이해 취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기당 이수학점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학원 학칙에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까지인데 중국 유학생은 3에서 9학점으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빨리 졸업하면 안 되니까요. 등록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6학기인데 4학기를 미리 졸업해버리면 1년치 돈으로 1,300만 원의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 열린 내부 회의록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교수는 중국 유학생 유치가 가파르게 늘어나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대학 직원들은 대학 측이 재정 확충을 위해 중국 유학생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무리한 조치를 했다고 말합니다. 월급의 10%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내부 회의에선 기부금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자 한 보직 교수가 대학이 파산하면 학생은 보호해도 교직원은 면직 처리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또 깎을 수는 없고 고안해낸 하나의 방법이 그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식으로 해서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대신에 그만큼 임금 삭감 효과는 또 가져오는 거죠. 대학 측은 등록금은 현재 학기별 수납으로 변경했고 학점 제한은 한국어 교육 시간이 별도로 필요해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내용 함께 취재한 박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공부하러 보는 외국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이 학교가 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건데 학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했다는 걸 또 저희가 취재했다면서요. 네, 지난 2016년에는 졸업생들로부터 이제 그림을 기부받아서 이 교직원들에게 판매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당시 그림을 전시한 사진인데요. 이 그림 가격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는 학교 발전 기금에 잘 쓰겠다면서 총장 명의로 감사문도 보냈다고 하고요. 이 학교 측은 이 미술학과 아이디어로 자체적으로 한 행사이고 강요는 없었다면서 당시 100여 점 중에 40여 점 정도 팔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이 학교만의 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급여 공제 이런 자구책을 찾는 것들이 사실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학생 수는 이제 급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꿔 넣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보편화돼 있어요. 네, 이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이 교비 회계 수입의 총액 그 가운데 55.1%가 등록금입니다. 사학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 전입금은 수입의 2.9%에 불과하거든요. 이 등록금 의존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바로 재정에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학사 운영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바로 교육부의 종합감사거든요. 이 교육부 종합감사 이 학교는 개교일에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하정 기자 취재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